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주말은 잘 보냈나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친구들이 개학하고 등교하는 날이죠. 벌써 선생님이 설레는데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떨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월요일, 화요일 딱 2번만 온라인 수업을 하면 되겠죠. 1차 시인 오늘은 학습 활동과 1단원이었던 사실적 읽기를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 온라인 개학 마지막인 2차 시에는 추론적 읽기 앞부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하면 선생님이랑 바로 추론적 읽기를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 필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죠?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도 할 거고 다시 선생님이 돌아가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 맨 처음부터 명시했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내내 절대로 밀리지 말고 꾸준히 영상을 듣고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내 강조했죠. 선생님이 개학을 하고 교과서 검사를 할 건데 교과서 필기가 다들 잘 되어 있길 기대하면서 학습활동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첫 번째, 이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어요.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중심 내용에 밑줄 그었죠. 어딘지 알겠죠? 보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 가면은 이렇게 중심 문장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죠.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기 밑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따로 밑줄을 안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의 문단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이루어져.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 중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중심 내용이 있고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찾기 어렵다면 중요하지 않은 문장부터 지워나가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뭐겠어? 하나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하나의 주제이면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중심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표기했기 때문에 이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죠. 도움말, 여기.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 해가지고 처음, 중간, 끝 이게 나왔죠. 이거 별표 한번 쳐봅시다. 별표 치는 이유는 알겠죠? 말 안 해도. 자, 처음에는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글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요. 언제? 글의 구조도에서 제일 첫 번째인 처음에. 그 다음 중간은 뭐겠어요? 본론이죠. 우리 논설문으로 말하면 본론인 부분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끝, 결론 부분이죠. 글의 내용 정리 및 요약을 하고 독자에게 전하는 당부 및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끝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조는 처음, 중간, 끝이고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끝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와서 처음, 중간, 끝 선생님이랑 정리했었죠. 이거 텍스트 상자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이거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쓰면 돼요. 처음 부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이게 바로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부분 갑시다. 중간은요,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게 바로 중간이 되고 그 다음 끝을 여기다 일단 씁시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 전망,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이 바로 끝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중간 2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거 쓸게요. 그냥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생성 원리가 중간 이. 그 다음에 중간 사이는 뭐가 나왔어요?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그래서 중간에 1, 2, 3, 4 이래가지고 크기에 따른 거, 그래서 M10과 M2.5가 있었고, 중간에 미세먼지 생성 원리 우리 다 배웠어요. 3회 우리나라 대기오염 실태 이러면서 중국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WHO가 선정한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런 걸 배웠고, 중간사 기상조건과 미세먼지 상관관계 해서 세 가지가 나왔었죠. 첫 번째 뭐야? 그렇죠. 풍속, 바람 세기, 그 다음 기압, 고기압, 저기압 나왔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그렇지, 지구온난화.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구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한눈에 바로 들어오죠. 사실적 읽기에서 배웠던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글을 우리가 한눈에 정리해볼 수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 2번. 다음 표에 제시된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써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를 보면요. 구분, 비교, 대조, 열거, 인과, 예시가 있어요. 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비교, 대조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제일 쉽게 아는 방법은 비교는 공통점을 찾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통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비교는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거를 비교라 그러고, 반대로 대조는요,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거를 대조라고 해요. 열거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거나 뭐 사실 이런 거를 낱낱이 늘어놓은 거를 열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과는요, 쉬워요. 인과라면요, 한 글자씩 떼온 거예요. 원인과 뭐겠어? 그렇지. 바로 나오죠. 결과. 그래서 인과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시는 다 알죠?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걸 예시라 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난 부분을 써봐야 되는데 다 했어요. 첫 번째 구분.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었다. 그랬죠. 입자 크기에 따라서 PM10과 PM2.5로 나누었죠. 그러면은 비교, 대조를 찾아야 돼. 첫 번째, 비교, 대조. 어디 있을까요? 비교하고 대조한 거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43페이지에 있어요. 43페이지를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43쪽. 더운 여름날 냉장고, 그 다음에 겨울 처박, 안개. 여기 응결현상의 예 있죠? 이 두 개가 바로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원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어디 있냐면 45쪽에 있어요. 45쪽. 여기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이렇다라고 한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도 여름철에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나무도 유기기체를 내뿜는 거 뭐 한 거야? 그렇죠. 공통점이니까 여기도 비교한 거죠.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있죠. 44쪽. 어디? 그렇죠. 밑에 누구랑 누구? 우리나라랑 누구? 베이징. 여기 두 개도 뭐 한 거야? 그렇죠. 비교했죠. 여기도 비교. 그래서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된 베이징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길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43쪽, 44쪽, 45쪽에 이렇게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비교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열거도 있어요. 열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거는요, 맨 첫 번째 있었죠. 어디? 42쪽. 맨 앞쪽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딱 눈에 바로 들어오네. 열거한 거 어디 있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쭈루루루 열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열거예요. 열거. 미세먼지 종류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도 있고 황사 있고 헤엄 입자 있고 꽃가루 있고 이렇게 미세먼지 종류 알려주고,
또 바로 밑에 초미세먼지 종류에 대해서 검댕, 그 다음에 황산,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이런 게 있다라고 열거해 뒀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46페이지 맨 마지막 쪽이죠. 여기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이렇게 5개 주르륵 나열했죠. 그리고 열거죠, 열거.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텍스트로 쳐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리 친구들이 이게 쓰기가 너무 길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쪽만 써가지고 그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해두면은 찾기 쉽겠죠. 그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 쪽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이거는 애들이 바로 찾을 거야. 어디에 있냐면요. 45페이지. 여기. 근데 바로 있어요. 보이나요, 눈에? 여기. 결과. 보이죠? 그래서 여길 보면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럼 뭐야? 원인이다.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져서 미세먼지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였어?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고, 옆에다가 쪽 45쪽이죠. 이거는 45쪽.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일 때 대기의 흐름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였다라는 거죠. 자, 예시는 뭐였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방금 밑에 있었는데 이것도 45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놓고 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예시가 되겠죠. 예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정리 꼭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일일을 바탕으로 이글 내용의 200자로 뭐 해보자고? 요약해보지.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약하기. 왜냐면요. 글을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쉬운 말로 이 요약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친구들 초등 때 많이 했었어. 줄거리 쓰기. 독후감에서 줄거리 쓰잖아요. 이 책의 줄거리를 쓰시오. 그게 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확 줄이는 거죠. 요약. 근데 우리는 이제 요약을 잘할 수 있어. 특히 이 미세먼지 실체는. 왜냐면요. 옆에를 보면요.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토대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녹색으로 중심 내용을 다 체크했죠. 그 중심 내용을 체크한 부분만 묶어가지고 글을 매끄럽게 완성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요약한 글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요약하는 것도. 이것도 만약에 학교였으면은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거나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제를 내줄 수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는 이런 학습 활동이 나오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 읽어보는 활동,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요약을 잘 하는지도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넘겨서 4번. 다음 글을 읽고 모든 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글이 있겠죠. 선생님이랑은 오늘 이거를 오늘 과제.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또 토론 그 글 쓰는 게 있잖아요.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제를 한번 했었잖아요. 행복할 때 가나다의 자기의 관점, 그 행복에 맞는 관점 선생님이 댓글로 써주세요. 수행평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제 체크를 했었는데 2명이 안 했어요. 2명의 학생이 79명만 댓글을 달고 2명이 안 했기 때문에 그 2명은 본인이 다 알 거예요. 약간 뜨끔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난데? 막 이런 식으로 뜨끔뜨끔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과제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다 채워지면은 선생님이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냐면 일단 이 글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선생님이 예시 답안도 몇 개 알려줄게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막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편이 아니라서. 아닌가요? 최대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자, 봅시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이거 약간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익힐 것 같아요. 이때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하여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평형을 이루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어디냐면요. 기권, 여기부터 평형을 이루면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얘들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조건? 뒤에 나와요, 바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렇지 조건이라는 거야. 여기다 쓸까? 좀만 더 키울까요?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되겠죠. 이 문단은요. 똑같아.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온실가스층. 갑자기 딴 말인데 선생님이 이거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보는 거 기준으로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찍고 있는데 갑자기 막 쓰고 있다가 생각이 들었어. 주말에 무슨 일 안 일어나겠지? 내가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된다거나 다시 말을 해야 된다거나 막 그런 건 없겠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주말에 무슨 일 없겠죠? 그러겠죠? 자,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당연히 비문학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이렇게 짧은 글 있잖아요. 이런 짧은 글들이 나중에 비문학에 실어져요.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이 나오면 앞에 선생님 들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 문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들은요. 여기 앞에다가 번호를 매기면 좋아요. 1, 2, 3, 4. 여기는 4문단이 나오죠. 왜냐면은 이 문단을 체크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빨리 풀려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 비문학을 빨리 푸는 방법과 비문학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항상 말해. 비문학 풀기 전에 문단 번호를 매겨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1문단에 나오는 중심 내용을 찾고 2문단에 나오는 중심 내용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문학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려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일단 여기 2문단, 이제 2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4도인데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로 떨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으면 문제가 된다.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디를 그을 것 같아? 밑줄을? 그렇지. 맨 마지막이죠.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기 때문. 이거 뭐야 얘기들아? 뭐야? 그렇지. 원인과 결과잖아요.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결과인 거죠.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인과관계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나왔고 여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이 문단을 정리하면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뭐라 써야겠어? 그렇지. 온실가스층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바로 3문단 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 그렇지. 이산화탄소. 여기 밑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라는 거야. 화력발전소나 각종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난방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밑줄 그어야겠죠. 화력발전소, 각종 공장, 가정용 난방, 자동차 운행 과정. 여기까지. 운행 과정까지. 그래서
뭐라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이 되겠죠.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메탄도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알려져 있다. 밑줄 그어야겠죠. 메탄과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것도 이산화탄소처럼 선생님이 체크를 해둘게요. 대표적인 온실가스 메탄. 메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기물질이 습지와 같은 습한 환경에서 분해되면서도 많이 발생한다. 자, 밑줄 그어야겠죠. 메탄은 뒤에서부터 많이 발생까지 밑줄 쫙 끌고 뭐라 쓰면 돼? 그렇죠. 메탄은 위에 있죠. 똑같이 발생 원인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잘 알 것 같아. 대표적 온실가스인 누구와 누구?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래서 여기도 한번 체크할까? 대표적인 온실가스 2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다. 자, 3문단. 한편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프레온가스도 온실가스의 역할을 한다. 프레온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탄올, 가솔린 등의 물질을 용이하는 데도 쓰이며 스프레이나 분무제를 만들 때도 사용된다 라고 했어요. 일단 선생님이 어디 밑줄? 그렇지. 프레온가스에도 밑줄을 하고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밑줄 그어야겠죠. 냉장고나 여기 에탄올, 가솔린, 그 다음에 스프레이나 분무제를 만들 때도 사용. 여기까지. 여기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 프레온 가스 사용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냉장고, 에어컨, 에탄올, 가솔린 등의 물질 용해, 스프레이나 분무제 이런 거죠. 프레온 가스는요, 공기 중에 나온 후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 공기 중에 나온 후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 이건 뭐라고 정리하면 돼? 너무 쉬워요. 프레온 가스 당연히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를 대체하는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역시 온실가스의 성격이 커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까지 정리. 뭐라고 정리하겠어? 당연히 제일 큰 게 뭐야? 중심 내용이? 그렇죠. 문제점이죠. 그러니까는 프레온가스 문제점으로 우리가 글을 써두면 되겠죠. 쉬웠어요. 되게 쉬웠어. 내려보면요.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과 사회적 차원의 실천 방안 나오죠. 이 두 개를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 그렇지. 댓글을 남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과제, 별표 이렇게 과제를 남겨두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하나 내줄게.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봤어. 여름철에 원래 글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쬐깐쬐깐 단어로만 쓸게요. 여름철 에어컨을 22에서 26도로 무조건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얘들아 뭐겠어? 내 선에서 가능한 거야. 내가 막 에어컨 모든 국민들에게 에어컨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고 시킨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 그지? 할 수 없잖아.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이런 거 개인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 그냥 안 쓰는 전기의 콘센트는 빼놓는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써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을 선생님이 듣고 싶어요. 사회적 차원의 실천 방안은 뭐가 있겠어요? 요즘 많이 하던데. 자동차 유일제를 실시 이런 거. 자동차 유일제.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짝수와 홀수날. 그러니까 뭐냐면 짝수날과 홀수날이 있는데 이게 차 번호예요. 내가 땡땡땡땡 할 때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이게 번호가 뭐 14579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이 홀수 차들만 들어올 수 있고 24682 0
이런 거는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짝수 날짜만 차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주차도 요일제가 많죠. 너무 우리나라는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 사회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하면 되겠죠. 주제는 뭐야?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겠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우리 친구들이 밑에 토론 있죠? 거기다가 써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 활동이 끝났고요. 선생님이랑 정리, 이제 이 단원만 정리, 설명문이고 제재 구조도가 뭔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줄게요. 선생님이 다른 거 안 하고 딱 그 부분만 할게요. 잠깐 화면 전환이 있겠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며 읽었고, 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실적 읽기라는 거죠. 사실적 읽기. 그래서 중심 내용 체크. 자, 이론 한눈에 보기도 봅시다. 사실적 읽기의 개념은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나타난 뭐를 종합해?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게 뭐라고? 사실적 읽기라고요. 사실적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단어, 문장 등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요.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해야 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선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한다. 이거 뭐라고요?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해 봄으로써 이제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재 한눈에 보기, 여기 미세먼지의 실체 이 부분만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래는 설명문, 설명하는 글이고 성격은 객관적, 분석적, 사실적, 예시적.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글이다. 전문적 기관에서 나온 출처, 그러니까 출처가 전문적 기관인 자료들을 쓴다는 거죠. 뉴스나 기사 이런 것들. 자, 제재는 미세먼지고요. 주제는 미세먼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주제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의 종류, 이거 두 개가 발생한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특징은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을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는 원인과 그 다음 결과, 그래프 연구 결과 등 이런 거, 연구 결과, 그래프, 수치 나타내는 거, 제시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글에 뭐를 높였어? 그렇지, 신뢰성. 이거 중요해요. 신뢰성을 높였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라는 거죠. 자, 제재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처음, 중간, 끝이죠. 자, 처음을 보면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2014년을 기점으로 쭉쭉 올라갔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 농도는 어때? 내려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관련된 보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 다음 이렇게 중간을 가면은 이제 글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중간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중간 1, 중간 2, 중간 3, 중간 4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크기에 따른 미세먼지의 구분과 그 종류였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실태, 네 번째는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 세 개 하나 있었잖아요. 세 개. 뭐였어? 풍속, 그 다음 기압, 그 다음 지구 온난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끝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 이래가지고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제재 한눈에 보기 여기 제재 구조도를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 사실적 읽기 부분이 끝났어요. 아주 수고했죠? 박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차시 수업 미세먼지의 실체, 즉 사실적 읽기 부분을 끝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 강의로만 끝내고요. 다음 2차시 수업에는요, 추론적 읽기 앞부분과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봉창 의사가 쓴 옥중수기 앞부분 살짝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정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금요일, 절대로 주말에 무슨 일이 안 생기길. 그럼 우리 친구들 2차시 때 만나요. 안녕!